정 목사님,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들리나요? 아, 예. 예, 정 목사님. 예, 예, 그 비디오도 켜주시면 좋습니다. 비디오. 네, 네, 예, 박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충남연구원의 명예연구원으로 있는 정종관입니다. 우리 문승일 상무님께서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 나고 지금까지 모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충남연구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 현장에 대한 스캣 조사 이걸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이런 그 배보상 문제와 갈등 관리 그리고 사람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맛을 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승일 상무님께서 상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에 약 12만 2천 건 정도의 사정재판이 마무리됐고 또 이 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358억 그렇게 해서 이것이 2020년 9월 30일 다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IOPC 펀드에서도 이 보상 문제가 마무리가 됐지만 그 보상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건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배보상 문제는 그것으로 이제 일단락 됐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그 환경적인 부분,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가 난 해역이 그 해역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 해역은 LNG 운반선도 많이 다니고 또 그 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으로 가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항로의 운항 정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징도 있지만 또 이 해안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그 자체가 그 다른 지역하고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해안은 뻘 지역이 상당히 많고 모래갯벌, 자갈갯벌 그리고 그 보울더 갯벌이라고 해가지고 큰 바윗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인공 해안으로 해서 이런 그 사석 또 그 다음에 방조제, 방파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 12월서부터 이 유류 모니터링을 쭉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상징이 될 만한 그런 그 지표종은 보통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곤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강류 아주 그 작은 새우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표 생물로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 기름에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환경적인 지표 생물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복원이 됐다고도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이 잔존 유류 성분의 검출이 늦게까지 검출된 데가 주로 이제 지질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뻘 지역 그리고 인공 사속으로 해가지고 그 방파제, 방조제 이런 쪽이 요 잔존 유류가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5년 이후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런 그 해양 모니터링도 이제 중지가 이제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해양 모니터링은 이제 그 진전이 이렇게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도
2008년이나 2009년에 우리 그 태안이나 보령 지역, 섬 지역의 그 모니터링도 무인도, 유인도를 다 포함해 가지고 약 그 70여 개의 섬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미 이제 이런 그 기름 성분이 아스팔트 성분으로 해 가지고 굳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의 경우에는 가장 서쪽에 경렬비 열도가 있고 그보다는 이제 또 내륙 안쪽으로 우도라든지 그 병풍도 또 궁시도 그런데 그 경렬비 열도까지는 기름 그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그보다 약간 더 내륙 쪽인 그 가의도나 그다음에 궁시도 이런 쪽은 기름 흔적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태안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 뭐 그 안면도를 포함해서 백아도라든지 또 나치도, 안면도 서쪽에 있는 그런 그 무인도들이 이미 이제 이런 그 기름 성분이 그 많이 이제 그 아스팔트 상으로 안정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제 과정에서 그 우리가 그 무리하게 방제를 한다라든지 그 많은 분들 123만 명이 동원이 돼서 이런 그 돌 닦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런 돌을 그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기름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 100%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비교를 하는 지역이 엑슨 발데스 호 지역입니다. 저도 그 엑슨 발데스 호 지역과 관련해서 1989년 3월 24일 날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바로 그 2019년에 30주년 그 기념 행사를 엑슨 발데스호 5일 기념 재단, 여기는 이제 그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그 주민 대표들이 이렇게 만든 그 이 재단인데 그 기금 규모는 우리 그 허베이 스피리트와 관련된 허베이 재단보다도 규모가 큰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6천억 원 정도 되는 그 기금 규모를 갖고 있더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사고 원인자였던 그 지금 이제 그 엑슨 모빌사가 이제 그 출연해서 이제 만든 그 재단인데 그 이후에도 그 여기에 그 블라이 섬이라든지 여기 그 알래스카 만 지역의 그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2019년 초에 그 사고 30주년에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몬테규 섬이라든지 블라이 섬 이런 쪽에 그 방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년 후에도 이걸 파니까 그 기름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방제 작업은 훨씬 좀 그 엉성하게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 뭐 해경을 비롯해서 해양환경공단 또 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나 태안군 또 뭐 보령시 등등 이런 그 많은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방제 작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그 방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의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07년 12월 7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요 초기에는 이 기름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성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벤젠의 경우에는 대기
이외에도 뭐 톨루엔, 사일렌 이런 그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농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코호트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태안 군민 대략 약 3,000명에 대한 샘플을 조사를 했을 때 2008년도서부터 2009년, 11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도 그 2019년까지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지금은 태안환경보건센터가 이제 요 데이터를 충남 환경보건센터로 넘김으로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7년 사고 10년 후에 발표한 내용도 이렇게 보면, 특히 그 남성의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떤 쪽에 좀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좀 봤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평균적인 한국 남성의 3배 정도 높게 나온다. 여성의 경우에는 백혈병이 평균 한국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온다는 것이 2018년 데이터로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후 10년 때까지는 이런 그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약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피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 경제 복원입니다. 특히 이제 이 태안이나 보령, 또 서산, 또 홍성, 서천, 또 저 남쪽의 군산이나 부안, 또 전라남도의 신안, 이런 지역은 그 수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양 관광 이런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그 국비 투입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4년이 지났지만 요것을 그 2단계로 나눠 가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쪽에 중점을 뒀냐면, 그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칭 펀드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4년 정도는 주로 이제 그 국비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업, 민원 사업을 서로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매칭 펀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그 투입된 돈은 이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그 2011년 초에 발표된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그 확정된 사업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약 50건의 요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돈이 1,733억 정도, 이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특히 그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수산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예를 들어서 종묘 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치어 방류 사업, 이런 쪽에 그 주로 이제 그 수산 분야에서는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장 환경 보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패류의 서식지 보건 사업과 관련된 이런 그 모래 살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황토 살포,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모래 지역이라든가, 또 자갈 지역, 또 그 다음에 뻘 지역, 이런 쪽에 그 투입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뻘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 모래나 자갈을 투입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도 가장 그 복원 속도가 늦은 부분이 바로 뻘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신두리 해안 사구 지역에서 그 가까운 그 근흥 그쪽이죠. 소근진만 지역은 굉장히 그 안쪽으로 깊숙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뻘지역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방제 작업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 지역은 사람이 들어가서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잔존 유류가 이런 그 발자국 사이에 또 스며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양 수산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래서 이런 그 서식지 복원 사업을 그 유류 사고 그 이후에 이런 생산성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 그 13년,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웬만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 생산성은 많이 복원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풍부도 면에 있어서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유증이 전혀 검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의 풍부도나 다양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정상을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태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우리 그 충남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그 서식지 복원과 함께 이런 그 치어 방류 사업, 그 다음에 그런 그 어패류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모래 종류의 그러니까 그 갈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좀 뿌려가지고 그 어패류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현재 우리 그 문승일 상무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태안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 지역 발전 기금이 1,503억이 이제 들어왔고 서산 지역에는 337억, 그리고 보령 지역은 399억, 그리고 서천 지역은 120억, 이 정도의 그 지역 발전 기금을 배분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기금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수산 생산성,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관광 자원 개발, 이런 쪽에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쪽이 지금 가장 관건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 이런 부분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그 문승일 상무님 그 말씀대로 2015년에 이제 모든 그런 삼성중공업 측과 PM인과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런 그 합의를 통해서 이런 기금이 이제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대략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아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또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예를 들어서 1,500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 소득 증대 사업은 아직 느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갈등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의 경우에도 갈등 관리 교육이 우리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태안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어떤 식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갈등을 줄일 것인지 이런 노력을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실제로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핀피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득이 되는 사업은 정서적으로 서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또 요인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인 합의 형성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갈등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런 갈등 관리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2010년에 대통령령으로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위법인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의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 야당의 경우에는 이명수 의원, 이 두 분이 중심이 돼서 갈등관리 기본법을 좀 제정을 하고, 그런 틀 구조를 통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이해 상충 관계, 또 그다음에 이런 배보상 문제, 또 생태 보건 문제, 또 사람의 건강 문제, 이런 상충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제도적인 틀로 잘 구축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잘 문제를 또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인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야의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이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좀 받고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면 이런 재난 문제라든지 사회 봉사 문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좀 없는 이런 문제를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법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저 유료염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정 박사님께서는 사고 나고 난 한 10년 뒤 피해 주민들이 겪는 이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복원의 문제,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삼성에서 지급한 태안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되는 그 돈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해주셨고, 결국은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갈등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갈등 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또 다른 법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다음 이런 사고가 있더라도 더 스무스하게 처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